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꺼풀이 각막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이미 여러분의 눈 표면이 사막처럼 말라버렸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그냥 눈이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말라가는 눈을 다시 촉촉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분에 15번에서 20번,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눈물을 눈 전체에 고르게 펴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눈 깜빡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화면에 집중하면 7번, 심하면 3번까지 떨어져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물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과를 찾는 환자분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좀 뻑뻑한 것 같아서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65세 박영자님도 그러셨어요. 몇 달 전부터 눈에 모래알 같은 게 들어간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넘기셨죠? 71세 김철수님은 책을 읽을 때마다 글자가 흐려지는 걸 노안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구 건조증을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 안구 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보면서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에어컨은 실내 습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습도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눈물 증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눈물이 자꾸 나는데도 안구 건조증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눈이 건조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반사적으로 눈물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눈물은 질이 좋지 않아서 금방 증발해 버립니다. 70대 중반의 김순례님은 몇 년 전부터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서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눈물샘이 막혔을 거라고 했지만 병원 방문을 미루셨습니다. 결국 안과를 찾으셨는데 진단 결과는 중증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각막에 작은 상처들이 여러 곳 생겨 있었고 눈꺼풀 안쪽 기름샘도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를 시작하고 인공 눈물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자주 피곤하고 뻑뻑하신가요?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시나요? 바람을 쐬면 눈물이 나시나요? 눈이 자주 충혈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온찜질입니다. 우리 눈꺼풀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눈물 표면을 덮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온찜질을 하면 굳어있던 기름이 녹아 흐르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온찜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60대 후반의 이영자님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팥주머니를 2분 넘게 돌려서 아주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눈 위에 올려놓고 10분 이상 찜질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1도에서 2도 사이의 화상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화상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온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적정 온도는 45도 전후입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뜨겁다기보다는 포근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눈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온찜질로 기름을 녹였다면 이제 눈꺼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온찜질만 하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에 그칩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찜질 후 베이비 샴푸나 눈꺼풀 전용 세정액을 물에 희석해서 면봉이나 거즈에 묻혀 속눈썹 뿌리를 따라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살살 쓸어내듯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눈꺼풀을 세게 짜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50대 후반의 박미숙님은 기름을 확실히 빼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눈꺼풀을 엄지와 검지로 꽉 잡고 강하게 눌러서 짜내셨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하시다가 눈꺼풀이 점점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압박으로 눈꺼풀 피부와 근육이 손상되어 결국 성형외과에서 늘어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대부분 인공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눈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크게 일회용과 다회용으로 나뉩니다. 일회용은 방부제가 없어서 한 번 개봉하면 바로 사용하고 남은 건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나중에 또 쓰시면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다회용은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보관할 수 있지만 하루에 4번 이상 넣으신다면 일회용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방부제가 눈 표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공 눈물이 아닌 다른 안약을 착각하고 쓰시는 경우입니다. 70대 초반의 최순자님은 집에 있던 안약을 인공 눈물로 착각하고 한 달 넘게 매일 넣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항생제 안약이었습니다. 안약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과 성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충혈 완화제가 들어있는 안약입니다. 넣으면 눈이 금방 하얘지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키는 것이라 계속 사용하면 약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몇 년째 충혈 완화제를 사용하다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굵어졌습니다. 약을 끊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요즘은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즈는 편리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낮아서 장시간 착용하면 각막 세포가 손상됩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10년 넘게 하루 종일 렌즈를 끼고 생활하셨습니다. 세척도 대충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심하게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성 렌즈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고 시력이 1.0에서 0.1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간 치료 후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 렌즈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렌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과 렌즈를 절대 함께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돗물에는 가시아메바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메바가 렌즈를 통해 각막에 감염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실명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쓰신다면 반드시 전용 세척액만 사용하시고 착용 시간도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구 건조증은 전 연령대의 질환이며 환경 관리가 필수입니다. 둘째, 온찜질은 45도 전후의 따뜻한 온도로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셋째, 온찜질 후 눈꺼풀 청소로 기름샘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넷째, 인공 눈물과 안약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렌즈 사용자는 물과 렌즈를 절대 함께 쓰지 말고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안구 건조증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5분 손바닥 온찜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세상을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